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목적이 어디냐면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전문 자격사로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시대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오이 BJ 아카데미 대표이자 공인중개사 조영준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거는 아시는데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제 어떻게 중개업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영역인 거죠.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건 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드리려면 어떻게 지켜드려야 되는지 뭐 여러가지 행정관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정이 바로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입니다. 저 많은 분들이 자격증 따시고 나서 실무 가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. 현실은 눅눅하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선입견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중개사 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현장에 가면 매칭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.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전을 참 많이 하세요.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었다. 나의 시행착오를 굳이 또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겪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.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매우 안 좋죠.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목적이 어디냐면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전문 자격사로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시대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대가 바뀌었습니다. 예전같이 나만 알고 있는 정보, 나만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부가적인 수익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워졌고요. 이제는 누가 먼저 공개하느냐, 누가 먼저 알려주느냐, 누가 먼저 시장을 선도하느냐 그렇지.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시 얘기하면 먼저 선점하고 먼저 실행하고 이 두 가지가 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지식은 도처에 널려있죠. 그렇죠.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.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실행에 관련된 부분이고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겠느냐 라고 볼 때 가지고 있는 것들 아낌없이 다 공개해라. 그럼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렇지. 것이 시작이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원칙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.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일단 국민들의 재산을 다뤄주는 부분이죠. 그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공부가 필요해요. 대표적인 케이스가 권리분석이라든지 계약서 작성,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이에요. 공인중개사 때 다 배웠는데 현장에서 또 써보라니까 또 안 되죠. 그런 부분들이 기본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 매물도 없고 손님도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많이 물건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로부터 이제 중개업이 시작이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오죠. 해결해야 될 문제들.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이 법적, 제도적, 행정적인 내용에 맞춰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법적, 다시 얘기하면 주택이면 뭐 주임법, 상가면 상임법, 토지면 공법, 무슨 이런 다양한 이제 개별법들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제도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계속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시행이 되니까 시행되고 있는지 언제 시행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드려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죠. 이렇게 단계별로 필요해요. 그러다 보니까 정책 공부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따라 본인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있고요. 그 위에 자기한테 맞는 것이 따로 있는 거죠.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.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신가 봐요. 가장 많이
질문 오는 것들이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, 네, 그다음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낸 거,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은 사실 사라지진 않는 직업이에요. 사라지진 않는 직업. 왜 그러냐면 모든 내용을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화 시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그걸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프로그램화 시켜야 돼요. 어떨 때 팔고 싶을지, 어떨 때 사고 싶을지, 또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중개업이라는 게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부분들, 또 신뢰를 쌓아야 되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개업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또 하나는 책임의 소재도 문제가 있어요. 뭐가 문제냐면 중개 사고가 발생을 하죠. 누가 책임질 거예요? 컴퓨터가 중개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에러가 있을 수 있죠.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책임지나요? 회사가 책임지나요?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지나요? 누가 잘못했으면? 사실은 또 책임의 주체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은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지는 않을 직업이에요.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많죠.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밖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. 자체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만 이제 중개업을 하고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좀 집에서 쉬시는 네,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업이 이제는 실력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좀 시장이 양극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우려하셨던 것처럼 뭐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개업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. 마지막으로 결론은 시장이 이렇게 양분화되잖아요. 살아남는 쪽에 내가 껴있어야죠.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미래를 걱정하시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당장 즉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걱정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네.